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님께서 주신 댓글 중에서 중학교 2학년 역사 과목의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맞습니다. 중학교에서 과목 평균이 가장 낮은 과목은 일반적으로 역사입니다. 역사 이외의 과목 하나를 더 들자면 과학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과목이 일반적으로 과목 평균이 가장 낮은 과목입니다. 영어나 수학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역사와 과학의 과목 평균이 왜 잘 안 나올까요? 학생들은 왜 어려워하고 있을까요? 두 과목은 공통적으로 컨텐츠가 많은 과목입니다. 즉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또 공통적으로 중학교에서 학원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그런 과목이죠. 중학교 학생들에게 공부란 학원 숙제와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고 그 진도를 따라가면서 관련된 숙제를 해나가는 것이 즉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학교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정규 시험을 처음으로 보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원에서 가르쳐 주거나 끌고 나가지 않는 과목이 이렇게 내용이 많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거죠.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에게 역사는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입니다. 왜 그런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언제 공부가 재미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까요? 공부가 재미있다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예요. 공부를 하다가 또는 수업을 듣다가 이런 순간입니다. 그거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수록 학생들은 그 과목을 좋아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요.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지식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막 떠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데 어디선가 문득 들어본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뭔가 공부를 하면서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렇게 쫙 고리가 딱 맞아 떨어질 때 학생들은 이럴 때 이게 그거였구나.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공부가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한 희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소위 우리가 일타 강사라고 부르는 선생님들, 수업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은요, 이런 감정을 자주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이 다양한 가벼운 사전 조각들, 지식의 다양한 단편들 이런 건 제로에 가깝습니다. 특히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일단 가장 크게는 초등학교에 세계사와 관련된 교육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나 영상들을 통해서라도 뭔가라도 접한 게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 초등학생들은 영어 수학 학원 다니기 바쁘죠. 그 외에는 학교에서 들어본 게 대부분 전부일 텐데 세계사를 처음 들어보면요. 처음 들어본 단어, 처음 들어본 사람 이름, 다양한 지명, 어딘가 알지도 못할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게 그냥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1년 동안에 한꺼번에 다 배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학교 시험 공부라는 걸 평생 처음 해본 친구들입니다. 이럴 때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은 멘탈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가 어려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역사 전공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때 역사를 공부할 때는 네 가지의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사 전체의 흐름, 즉 줄기입니다.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눈다던가 조선의 역사가 쭉 어떻게 이어진다던가 이러한 커다란 줄기를 잡는 걸 첫 번째 요소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요소는 그 커다란 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는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속에 들어있는 디테일입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던가 제도의 이름이라던가 지역의 이름과 같은 다양한 암기할 거리들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중에서 역사라는 과목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거는요, 스토리예요. 우리는 그 역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감정이입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역사 공부에서는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재미있는 두 번째, 스토리가 쏙 빠져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는 하지만 시간적 부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클레오파트라와 시저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어떤 얼굴로 보고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는 담겨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학생들 입장에서 학원 공부 외에는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는 첫 번째 현실, 두 번째는 역사와 관련한 다양한 사전 조각, 지식의 파편들이 아예 전무하다는 것, 세 번째는 학교 역사 교육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재미있는 스토리를 빼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제가 가르치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세계사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셨어요. 그때 소개했던 책이 바로 요 용선생 세계사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부담 없는 수준에서 이런 책을 쭉 읽어오면 2학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양한 세계사와 관련한 지식의 파편을 그냥 좀 모아놓자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일단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15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긴 책을 읽을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독서와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세계사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학교에서 세계사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려면요, 공부를 해야죠. 내가 세계사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읽어야 할 책은 단 한 권입니다. 바로 교과서입니다. 요즘 교과서가 상당히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이다,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제대로 읽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학교 수업에서도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이 적기도 하고 이래서 교과서를 잘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요. 수능 시험 국어 과목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비문학 부분입니다. 비문학 부분들은 대부분 다 설명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정련되고 가장 훌륭한 설명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저도 2차례 정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해서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교육과정을 분석을 해서 가장 정련된 형태의 글을 내놓습니다. 내용의 오류나 비문이 없도록 만들려고 굉장히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는요, 교과서를 읽으면서 선생님이 주신 부교재를 놓고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신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련된 설명문을 읽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읽기예요. 평상시 내가 독서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나는 책을 읽는데 좀 흥미가 없는 편이다, 이런 친구들은요, 교과서라도 열심히 읽으세요. 자, 그런데 역사 교과서만으로는 공부하는데, 이해하는데 좀 불충분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너무나 방대한 양을 정말 작은 지문에 할애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약도 많고요, 내용 설명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읽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도 하셨고 이번에 새로 나오기도 한 책이어가지고 저도 한번 사서 본 책인데요. 한 번에 끝나는 중학세계사라는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독서용 책이라기보다는 공부하는 책에 가까워요. 참고서에 가깝습니다. 생긴 모양도 좀 이렇게 보시면 약간 교과서처럼 생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1권, 2권 이렇게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계사를 2권으로 넣고 있잖아요. 당연히 자세한 서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담기 힘든 스토리와 관련한 내용을 최대한 좀 포함시키려고 한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 형식이 선생님이 뭔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어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술술술 잘 읽히는 편이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을 찾아서 읽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교과서를 가지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책은 그 부분을 공부하다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넘어가지 않을 때 찾아서 그 부분을 빨리 읽고 이해하기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안쪽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교과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도나 사진들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내용이 화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그리스의 폴리스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폴리스를 보통 교과서에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스파르타의 남자들은 만 6세부터 막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결혼한 후에도 집에 살지 않고 막사에서 생활했지요. 여자도 체력훈련을 해야 했어요. 국방의 이 의무는 20세부터 60세까지 무려 40여 년간 이행해야 했답니다. 아테네에서는 18세 이후 2년간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어요. 두 나라가 정말 다르죠? 이런 식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좀 흥미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들이 좀 술술술 읽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교재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른들 입장에서도요, 세계사를 한번 후루룩 빨리 훑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슨 세계사 공부까지 그렇게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지나면 다시는 세계사 공부를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세계사를 선택 과목으로 택하는 학생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시기에 세계사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시는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기초가 되고요. 인문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세계사를 모르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초를 닦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